자, 그 다음 감옥 실험입니다. 35페이지. (2004년) 전 세계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미군과 영국군의 포로 학대 사건에 경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어떤 이라크 포로가 양손에 전깃줄을 잡고 봉투를 뒤집어 쓴 채 상자 위에 서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때 사건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 11년 됐네요. 이것 때문에 정말 한때 굉장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와 학살을 막기 위한 제네바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미군과 영국군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주목받았던 심리학자가 있어요. 바로 짐바르도입니다. 짐바르도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들을 게재했어요. 자, 왼쪽은 1971년 짐바르도가 스탠포드 대학 지하실에서 했던 가짜 감옥 실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 사건이에요. 발가벗기고 봉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머리에 봉투를 씌웠죠.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이 사람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전 세계 언론이 이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 사건의 이런 포로 학대 사건은 30년 전에 예측이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 이때 짐바르도가 은퇴했었거든요. 은퇴 후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 세계 카메라가 와가지고 막 다 인터뷰를 하고. 사실 제가 이 실험을 2002년에 알았어요. 무슨 발표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짐바르도는 그렇게 주목받는 심리학자는 사실 아니었어요.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실험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험 설계 자체가 좀 엉망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알아보고자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던 실험이었는데, 이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 사건 때문에 이제 짐바르도가 엄청 떴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이 71년 이 실험을 다시 책으로 써서 루시퍼 이펙이란 책을 출간을 해서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또 되기도 했던 겁니다. 짐바르도가 이때 이 실험을 했던 이유는요,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범죄자들의 높은 재범률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악한 천성에 주목했죠. 하지만 사회심리학자였던 그는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당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였어요. 그래서 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총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참가자들에게는 일당 $15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70명 중에서 24명을 선발해서 간수 9명, 죄수 9명, 그리고 6명은 대기자 목록에 넣었어요. 제가 요거는 예전에 이제 이 실험을 되게 자세히 좀 봤었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은 36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홈페이지 주소 있죠. 자, prisonexp.org 여기 가시면은 이때 동영상이나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실험 절차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지역 경찰 협조를 얻어서 실제로 이렇게 체포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제 다 하고, 눈을 가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지하실로 와서, 그래서 이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교도소에서 살았던 사람을 이제 불러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실제 감옥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38페이지에요. 죄수 5401번의 주동으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간수도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죄수들은 면회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전날 죄수 8612번이 이제 감옥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석방된 이 피험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감옥으로 쳐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연구자들은 실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하지만 짐바르도는 자신도 어느새 관찰자가 아닌 간수, 즉 죄수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실험 자체가 좀 엉망이었어요. 이제 막 자기도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거 실험 유지해야 돼, 막 애들을 딴 데로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간수들은 더욱더 심하게 죄수들을 괴롭혔어요.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게 했고 놀랍게도 죄수들은 말없이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죄수와 간수들한테 간수들 너네는 죄수를 괴롭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죄수 너네는 간수 말에 복종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네는 죄수고 간수야. 간수들한테는 복장을 줬어요. 경찰봉, 선글라스 이런 걸 줬고 죄수들한테는 통옷을 줬습니다. 원피스. 그리고 하의를 다 탈의시켰어요. 그리고 발에는 체인을 찼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데 죄수들의 어떤 개인 특성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가 없잖아요. 실험이니까. 스타킹을 씌웠어요. 다. 그러니까 머리에 다 여자 스타킹을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 거라서 그냥 지들끼리 2주 동안 놀아도 돼요. 간수 역할, 죄수 역할.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수는 진짜 간수처럼 죄수들을 억압하고 죄수는 그 억압에 반대하고 39페이지입니다. 넷째 날 실제 감옥처럼 종교의식 진행하기 위해서 천주교 사제를 불렀는데 이제 이 사제가 이 실험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싶어서 부모들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수 819번은 사제와 면담을 거부한 채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괜찮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예전에 이미 탈락했거든요. 두 번째 날. 근데 두 번째 탈락자가 생기려고 하니까 간수들이 죄수를 모아놓고 야 너네 복창해. 819번은 나쁜 죄수다 복창시켰어요. 그러니까 실험실 밖에서 들렸잖아요. 819번이 우는 거예요. 나는 나쁜 죄수 아니라고. 나 저기 들어가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증명할 거라고. 그랬을 때 연구자가 819번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건 실험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꿈에서 깨어난 듯 아 맞다 실험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819번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고요. 다섯째 날 간수들의 학대가 심해졌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실험 중단을 요구했고 그래서 실험이 요때 끝나버렸어요. 다음날 6일 만에 끝났어요. 40페이지 보세요. 실험 결과 매우 충격적이다. 환경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악랄해질 수 있다니. 제가 이제 이 실험에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영화를 이렇게 봤거든요. 영화가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인데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 평이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이게 사실은 미국 실험인데 이걸 독일에서 만든 이유는 이 실험의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2004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실험이 다시 주목받고 2010년 헐리우드에서 동일한 대본으로 다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실험은 6일 만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실험이 2주 동안 진행됐다는 걸 가정하고 뒤에는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총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도 영화에는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밀그램의 복종 실험과 함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실험이었습니다.